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로 약 4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달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철학들, 깨달은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중재, 조율해주는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은 민들레와 같다. 이런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가 꿈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저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크게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할 때도 많고 어색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성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손톱처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면서 어딘가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민들레가 자라나죠. 자기도 모르게. 그것처럼 저도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방향에서 군대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말했다시피 공부했고 땄고 자격증 바로 그냥 실무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개업하게 되고 개업해서 몇 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업이 됐는데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업이 내 업이라는 거를 부정하고 싶었고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제가 국한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고요. 지금은 살짝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 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나 자체에 뭔가 한계를 두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외로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정말 그 드래곤볼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드래곤볼의 컨셉이 보면 그 초사이언이라는 외계인이 있는데 이 외계 생물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생겼죠. 이 생물이 죽을 것처럼 막 싸우고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면 거기서 회복을 하게 된다면 더 강력해진 파워를 얻거든요. 그런 스토리 안에서 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피콜로라는 외계인이 그 소노반 그 주인공의 아들을 사막에 그냥 던져놓고 너 여기서 훈련해라 이러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노반이라는 인물이 그 사막에서 혼자 외롭게 맨날 울면서 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막 뛰어도 내려보고 막 연습을 해요. 거기서 생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개월이 흘렀을 때는 정말 강인한 늠름해진 어떤 초인적인 파워가 자기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렇듯이 저 작두라는 사람도 정말 일개 평범한 소속공인중개사 직원이죠. 직원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자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여기서 한번 너가 시작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셨고 정말 제가 전혀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외로웠고 그런데 막 상처도 엄청 많이 받고 막 혼자서 근데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몇 년씩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여기 개업한 지 2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막 싫었을 때도 많았다는 거죠. 저 정말 목숨 끊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돈을 목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목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고 났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도 뭐 물론 목표긴 하죠. 돈도 열심히 잘 벌려야 그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달려가게 되잖아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돈을 넘어서서 내가 이 직업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더 넓은 개념으로 다가서게 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피콜로 스승님이 그 소노반을 조금 지독하게
외롭게 철저하게 그 정글 같은 곳에 혼자 내버려두고 생존하게 시켰던 것처럼 저도 그 분을 만나게 돼서 우연찮게 이 광운대역에 뿌리를 잡고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아, 내 이 선택한 직업이 굉장히 민들레와 유사하고 내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 드래곤볼의 손오반이랑 내가 정말 비슷한 지금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직업을 내 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건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한계에 부닥치거든요. 내 업무적 역량,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역량,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한계와 역량, 이런 것들이 주변의 뭐 동료,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뭐 다양한 곳에 오픈을 하잖아요. 제주도, 뭐 강남, 잠실, 뭐 송파, 인천, 중개 대상물도 다양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정도만 버는데, 아니 내 동료는 뭔가 나의 4배를 벌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 떡이 커 보이겠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내가 스스로 가진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외부에 보이는 자극들에 굉장히 노출되기 쉬우니까 마음이 거기로 간다는 거죠. 나도 한번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볼까? 그리고 지역을 옮겨볼까? 물론 그 옮기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양한 변화와 시도는 좋지만 그게 단순히 부러움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옮긴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인생과 이 사업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그 후에 필요한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저질러야지 또 용기를 내고 또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을 업으로 인정을 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도 지금 그 업을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르신 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참 좋아라 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 업을 선택하면서 나만의 발전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과연 안 좋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남의 떡을 자꾸 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떡, 내가 먹을 수 있는 떡,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의 가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1년 안에 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바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선택했어요. 그냥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 한 거야. 뭔가 급하니까. 뭔가 일이 쉽고 뭔가 돈도 조금 수월하게 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주변 얘기 듣고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돈이 목적이 됐죠. 해보니까 돈이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갔고, 근데 이제 돈을 넘어서서 가치를 찾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본질적인 거로 들어가죠. 그래,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이 공간도 부동산인데 결국 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집중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도 거래를 하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사람인데 부동산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살짝 코끼리의 코만 만지는 느낌이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부동산에 와서 물건을 내놔, 그리고 물건을 찾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은 왜 이 부동산을 샀을까? 그리고 왜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할까?
그리고 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부동산을 좋아할까? 그리고 왜 이곳에 이런 부동산을 만들었을까? 이 동네에. 왜 이 동네에, 이곳에 이런 상권이 형성됐을까?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투룸만 계속 내가 중개하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을 샀을까? 그리고 원룸 대학가 앞에 왜 이렇게 큰 오피스텔을 지었을까? 그리고 저 위치에 저 상가를 어쩌다가 이렇게 가지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 수익률도 계산해 보고요. 아, 이러한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할만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 상가를 구하신대요. 상가를 사고 싶어. 또 아니면 빌딩을 사고 싶어. 아파트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까? 어떤 구조와 어떤 향, 어떤 동을 선호할까? 그리고 상가라면 몇 평 정도의 1층, 층수, 뭐 방향, 구조, 어떤 거를 선호할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고, 좀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인데 부동산 자체에만 집중을 했구나. 결국은 내가 코끼리 코만 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은 인생의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에는 거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를 하는 것은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드를 할 때 양쪽이 다 뭔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양쪽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심리가 들어가게 되고 본성에 조금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 본질적인 것에 좀 다가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부동산만 보지 말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찾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집중을 해보자. 네 번째는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부동산을 함부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고수분들은 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신기한 게 부동산 하면 있잖아요. 떠나고 싶을 때가 꽤나 있어요. 왜? 사람에 질려서, 그리고 사람에 지쳐서,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막 무서워지거든요. 한 번이 데이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 무서워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배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부동산을 절대 함부로, 이거 중개업은 절대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왜? 함부로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 참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실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본성적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판사분들. 왜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까요? 왜냐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을 마주하고 그 본성을 중재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이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케어해주고 양쪽을 이제 번갈아서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중개사 진짜 중개사가 되려면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진짜 바닥에. 그거는 진짜 중요할 수 없거든요. 중개업을 하면서 돈이 있잖아요. 우리 직업에 항상 제가 특강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는 돈과 이익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저는 살아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당장에 먹고 살 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본능이 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게 내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인성적인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몇 번 보다 보면 사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이겨내면 이제 성격도 조금 저도 야생적으로 변하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본성을 알고 이렇게 이 사람이 돌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사람을 대하면 이 상처받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랬구나. 역시. 그러려니 하지 뭐. 이러면서 뭐 다른 손님 더 잘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절대로 함부로 떠나서 안 된다. 왜? 영업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이런 것은 사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감이 없으면 이게 실무에 있지 않는 한은 조금 그 감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저도 만약에 소공으로만 있었다가 이 업계에 떠났으면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진짜. 대표로서 제 거를 해보면서 라이프를 돌진하고 제 스스로 개척해내는 재미를 맛보다 보니까 지금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 직업은 참 민들레와도 같더라.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더라. 부동산을 함부로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 네 번째,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더라. 이 인생이란 것 자체가 사실 선택의 연속이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개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이 용기를 낸 거였고 부동산을 사는 것도 굉장한 용기였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한 번 해보면 두 번은 그나마 좀 더 수월하더라. 중개업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안 사라졌잖아요. 형태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어떤 거래 행위에 대한 개입은 저는 없어지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적인 것은 대체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디벨로퍼, 시행 쪽, 리모델링 이런 분야,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 종합부동산 회사에 대한 그 관리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를 하기까지는 아직은 기술이 거기까지는 다다르기엔 시간이 꽤나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없어지면 어쩔 거야. 다른 일 하면 되죠. 그때 가서 준비하겠죠, 알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딴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그려가면 될 것 같아요. 내 갈 길 열심히 가고 이 업에서 최고가 돼본 사람은 다른 업계에 가서도 저는 충분히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가 없어질지 아닐지 뭐 레드오션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부닥쳐보자. 용기를 가지고 경험해보자.